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백만장자가 되는 9가지 방법. 네,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파라 그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서전이에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공을 해서 그런지 그런 청소년 대상 동기부여 강사로도 유명하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사회적 그런 교육이나 후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10대 때 백만장자가 되고요. 20대에 억만장자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번역한 사람도 좀 의외였어요. 번역을 누가 했냐면요. W그룹이라는 그런 10대 번역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전이라는 사람이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냐면 한부모 가족에서 위에 형이 3명이 있었고 누나가 1명이 있는, 그러니까 5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어려웠어요. 흑인이고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런 정말 형편이 어려운 빈민가의 그런 임대 아파트에 사는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의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영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엄마였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요. 직장을 3개인가 4개를 가지면서 18시간을 하루에 18시간을 일하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직장 일을 한 거예요. 아이들 재워놓고 나서도 일을 하러 가고, 그러니까 엄마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도 조금씩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데도 식구가 많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도 모자라서 맨날 뭐가 재료를 뭘 만드는데 재료가 이게 있으면 이건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많은데도 뭐가 없네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화를 내고 아니면 뭐 한탄을 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이 없는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엄마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사랑을 가득 넣어서 만든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든 사람은 자식밖에 없을 거라고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신감 차 있고 당당하고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마 밑에서 그런 모습을 항상 매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런 자신에 대한 생각, 의견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내세우고 그거를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다 막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뭐 꾸짖거나 쓸데없는 거 한다고 막 그렇게 핀잔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줘요. 그 의견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의 힘이 어찌 보면 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직장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잘 못하잖아요. 청소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나눠서 그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뭐 청소를 하거나 그다음에 빨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맡아서 자기의 각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6살 때부터 그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이 할 것이 없으니까 뭐 설거지라도
도와주고 옆에서 이제 엄마 요리를 하면 보조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궁금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른하고 똑같이 어른하고 대화하듯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남자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환경 때문에 6살부터 사업 구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6살 때 첫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로션을 이병저병 이제 씻고 나서 발라야 되는데 로션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방마다 뒤집으면서 로션을 막 병을 찾아요. 그거 다 엎어놔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남았으니까 엎어놔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섞어서 써야 되잖아요. 나머지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다 한 군데다 모아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면서 집에 있던 작은 유리병에다가 그거를 잘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향이 어떤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 병에 담아요. 그래서 병을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이제 라벨을 붙여야 되잖아요. 회사 그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제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라벨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회사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죠. 했더니 파라로션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누나가 별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TV에서 막 이렇게 보고 한 내용이 있어 생각이 나서 그러면 엔터프라이즈는 뭐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6살이니까. 그래서 회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면은 파라그라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파라그라이 엔터프라이즈 아니면 FG 엔터프라이즈는 어때? 했더니 멋지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누나가 그 작업을 도와줘요. 그래서 라벨을 붙여서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금액까지 이제 누나랑 상의해서 1.5달러를 받기로 해요. 그래서 한 45분 동안을 그 거리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팔아요. 그래서 3개를 다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벌었냐면 9달러를 벌었어요. 그래서 왜 9달러냐면 그러니까 잔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2개를 팔았는데 파는 사람마다 다 2달러짜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잔돈이 없으니까 그냥 잔돈 됐다고 그러면서 그걸 샀어요. 꼬마아이가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파니까 어른들이 이게 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5달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돈이 없다고 나한테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머니가 잔돈은 됐다고 나는 너한테 투자를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미래에 투자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신이 나고 막 집으로 와요. 그래서 투자가 무슨 말이야?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더니 그 누나가 이야기를 해주죠. 투자는 너를 믿는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나를 믿고 그 물건을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나 그런 용기들이 더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노력 없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미래를 계획하기 전이라도 성공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8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배워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하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야 될 점들을 골라서 배우는 거죠.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리고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정말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정말 결속력이 좋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정말 밝은 분위기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도 자신의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책임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에서 자란 거죠.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가족에게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배울 거는 꼭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로 이름은 미래의 행보를 결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도 있었지만 그런 가족들이 골든 차일드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별명처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런 행동들이 좀 이렇게 얘는 성공하겠구나 그런 예감이 있었겠죠. 우리도 아이들도 보면 아우 쟤는 정말 끼가 있어서 그런 예체능 계통으로 나가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어떤 재능을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도 재능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든 차일드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이제 황금 동자잖아요. 황금 동자잖아요. 그래서 골든 차일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중에 이제 명함까지 만드는데 그런 명함을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21세기 CEO라는 그런 명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명함을 만든다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난 이렇게 꼭 이렇게 될 거야 확신하는 거죠. 그럼 확신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그런 되고 싶은 게 있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신의 명함을 미리 대표 CEO 누구 해갖고 하는 것도 참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매일 보면서 난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확신을 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나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학원을 하는 게 긍정적인 학원을 매일 하는 것이 정말 나를 부자로 이끄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명함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려고요. 저의 미래의 나의 꿈을 가진 명함을 이렇게 먼저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매일 보면서 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이거 책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명함을 만들어야겠다. 내 개인 나의 소망을 담은 명함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회사를 세울 때 상호가 갖는 위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그 이름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도 그렇고 이 회사 이름도 그렇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된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여라. 여기서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차단을 하라고 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말을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고 해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일을 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위대한 사업도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된다.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뒤에 가보면 그 실패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거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리고 여기 먼저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곱 번째, 미래에 투자해라. 쓰려고만 벌지 마라. 내 미래에, 그러니까 당장 벌어서 내가 즐기고 하는데 쓰지 말고 내 미래의 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내 미래의 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당장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일이 먼저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노력을 하면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하는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열심히 노력하면
옆에서 슬그머니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걸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투자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명함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요. 파라그레이 21세기 CEO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오려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명함이 있으면 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류 가방. 그래서 가방을 뭘 찾을까 하다가 도시락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통을 닦아서 거기다 이제 연필도 집어넣고 명함도 넣고 이제 몇 가지를 집어넣어요. 서류 가방처럼 그렇게 만들고, 이제 외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TV를 보면 맨날 양복에, 깔끔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서류 가방을 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옷을 보는데 휑한 거예요. 옷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물려받으니까, 형한테 물려받고 하니까 어떤 건 껑충하니 작아졌고 어떤 거는 또 너무 길어서 줄였던 거고, 그리고 다 낡아서 있었고, 그래서 마땅한 게 없어서 막 고민 하다가 이제 긴팔 와이셔츠에다가 바지 뭐 군복 색깔 나는 그러한 모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바지에다가 외투를 하나 걸쳐요. 그리고 형의 넥타이를 하나 골라서 그거를 한참 동안을 매드는 걸 모르니까 연습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누나가 와서도 도와주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컨설턴트를 하니까 이렇게 모임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왜냐면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관련된 그런 컨설턴트를 해주거나, 그리고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컨설턴트를 해주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자신의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임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근데 그 모임에 파라그레이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그 몇몇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도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데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FG 엔터프라이즈 CEO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도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죠. 거기 장소에서 로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파라그레이가 자신이 만든 21세기 CEO 그 글씨를 쓴 명함을 이 사람 로이에게 줘요. 그래서 로이도 자신의 명함을 이 아이한테 줘요. 그래서 사업 이야기를 하죠. 사업을 하고 싶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한테. 그러면 내 자신의 길은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렇다고, 자신의 친구들도 그런 자신의 그런 사업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너와 내 친구들이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면 내 생각은 어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할 생각이 있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 이름까지 적였어요. 유지크라고. 도시, 지역, 경제, 기업, 클럽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로이, 다른 모임에서 거기서 로이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이가 물어보죠.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 얘기를 했는지, 자신이 제안한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모르겠냐고, 왜 안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했더니 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클럽에 만든다면 토요일마다 피자를 공짜로 먹고 음료수를 많이 마실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로이가 이제 조금 이제 음성이 높아지면서 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의 생각이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솔직한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는지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다른 말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사줄 수가 없잖아. 공짜로 먹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면 다시 전화하라고. 했는데 얘가 10분도 안 돼서 또 다시 전화했더니 10분 있다 다시 전화하라. 잘 생각해보고 전화하라고 끊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하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친구들이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절이 두려웠다고? 그래서 아니요, 단지 아니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이 두려운 것도 두려운 거지만 친구들이 안 한다고 할까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을까봐,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에 대해 아니오야? 너는 친구들에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잖아. 친구들이 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친구들이 피자에 열광했던 것처럼 클럽에도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을 텐데 너는 그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그렇지? 그렇죠. 그럼 사업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매주에 피자하고 음료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음번에는 내 실패담을 들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패했다고요? 지금은 정말 성공해서 있는 사람이라 성공만 했을 줄 알았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니까 의외였던 거예요. 놀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패담들은 나를 성공하게 해주었단다. 실패할 준비를 갖추어라. 실패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배우지 못한다.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타석에 설 때마다 홈런을 날리지는 못해. 자, 진지하게 대우받고 싶으면 나서서 링에 올라가. 그리고 코피를 흘릴 준비가 됐니? 그러니까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거기서 정말 당당하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코피를 흘려도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가 파라그레이가 이제 식당을 그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자해 줄 수 있는 식당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화번호 책을 보고 계속 전화를 해요. 식당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가르쳐준 팁이 뭐냐면 지배인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 식당의 주인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요. 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주인과 직접 통화를 해요. 몇 군데를 통화해요. 어떤 데는 뭐 듣다가 끊고 어떤 데는 거절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수많은 군데를 전화를 하다가 한 군데서 이 사람이 이제 메모를 남겼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너가 그 아이냐고. 그래서 그 어떤 클럽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도시지역경제기업 클럽이라고 그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업가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도 우선 존경심부터 들어.
나이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8살부터 가장 많은 회원은 12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언제 모임을 가질 건지 물어봐요. 그래서 토요일 날 허락해 주시면 즉시 모임을 가지려고 해서 매주 토요일 날 모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이 사장이 다음날 다시 영업시간에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사장이 토요일날 매주 오전에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큰 식당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아니고 매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피자와 음료수를 제공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 사장님과의 거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어른은 이제 꼬마 아이고 자신이 이제 포부와 그런 것들이 기특하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겠죠. 투자하는 어린 아이에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주는, 후원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거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걸 뭘 해줄 수 있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이제 뭐를 해주면 좋겠냐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그럼 클럽이 잘 돌아가면 그런 언론 인터뷰에서 하게 되면 자신의 그런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이 처리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거리가, 식당 거리가 2마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3km가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차비도 없고, 그리고 또 거리가 어린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택시 회사에 전화를 열심히 또 돌려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공항교통 그런 쪽에 알아보라고, 왜냐면 여러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그런 쪽 일을 회사에다가 알아보라고, 개인이나 회사에다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옆에 엄마가 있어서 엄마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거리를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다 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해줄 사람이 무료로 이렇게 봉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만나보고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라고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라그레이를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매주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 명인지 물어봐야 했더니 아직 몇 명 인원을 알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연락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몇 명을 갈 수 있는지 인원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클럽 임원들을.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하고 불러요. 나나나 하고 오잖아요. 했더니 캔디를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사고 싶은 사람하고 불러요. 했더니 나나나 하면서 모여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4명이 하기로 해요. 같이 하기로. 그래서 그 부모에게 각자 허락을 받고, 왜냐면 이제 먼 거리를 가서 먹고 모임을 갖고 그리고 와야 되니까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집으로 오니까 그 부모들한테 다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인지. 그랬더니 그 엄마가, 파라그레이 엄마가 어떻게 그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들은 내가 50살이 되기 전에 나를 은퇴시킨대요. 대개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대개 아들도 그렇지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들도 다 아무 말 없이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4명의 친구들과 이 아이 파라그레이가 같이 그렇게 매주 모임을 갖기로 결성이 돼요. 여기서 나도 할 수 있다 백만장자 프로젝트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 두려움, 의심, 무경험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은 첫걸음을 디뎌야만 그 이후의 걸음도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뭐든지 첫걸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이렇게 처음 시도할 때 그때가 제일 어렵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행동으로 첫 걸음을 내딛어야지만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무언가 일어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서요. 기회는 주변 어디에든 있다예요. 어디에든 있다. 아무리 불리한 요소라고 해도 기회는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일 뿐인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근데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래요. 두려움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연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지극히 정상인 그런 마음 상태예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건데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고 무언가 했을 때 두려움 없이 자신감만 있다면 자만해질 수도 있고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도 많거든요. 그런 실수를 겪을 일이 참 많아져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가면서 체크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러겠죠. 만반의 준비를 정말 하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나를 더 크게 성장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해라. 내가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올바른 용모를 갖추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용모는 이제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용모가 화려하고 아니면 비싼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용모, 청결하고 올바른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용모를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중요하다. 이제 내 용모만큼이나 내 생각과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러한 거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주변의 모든 사람을 관찰해라. 일곱 번째, 내 아이디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모르겠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아홉 번째, 아니오를 절대로 최종적인 대답으로 여기지 마라. 열 번째, 성공은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은 더 큰 성공을 만든다. 기회는 어디든지 있다. 나는 근면과 성실함, 신념과 특히 불굴의 의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 네, 이러한 것처럼 내 자신의 사업을 준비할 때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면 좀 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 어떻게 성공을 이어가는지 그 모임이 어떻게 커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